안녕하십니까. 박훈탁의 국제정치경제TV입니다. 경제 예측 사이트 이코노믹 프리즘이 올해 2022년이 메가 붕괴의 해가 될 것이라면서 금과 은으로 피난을 촉구했습니다. 이코노믹 프리즘에 따르면 S&P 500 지수의 경기 순환을 감안한 가격 대비 수익 비율 CAPA 즉 카페가 40.09라고 합니다. 대공황 직전 1929년 9월달에 카페가 32.56이었습니다. 닷컴 거품 붕괴 직전 1999년 12월달에 카페가 44.19였습니다. 한편 버핏 인디케이터가 141%이며 과열인데 지금 현재 209%입니다. 연준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초인플레이션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모든 것에 메가 붕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과 은으로 피난을 고려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경제 예측 사이트 이코노믹 프리즘이 2022년에 거대한 붕괴, 메가 콜랩스가 시작되리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코노믹 프리즘은 S&P 500에서 붕괴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P 500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S&P 500 지수를 뒷받침하는 S&P 500 기업들의 수익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S&P 500 지수의 현재 가치를 1871년 이후 역사적 가치와 비교했을 때 주식시장이 중대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30일 장 마감을 기준으로 S&P 500 지수의 경기 순환을 감안한 가격 대비 수익 비율 카페는 40.09입니다. 이것은 카페의 역사적 평균보다 무려 137% 높고 대공황 발생 직전 1929년 9월에 도달한 32.56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카페 비율이 더 높았던 유일한 시간은 닷컴 거품이 정점에 달했던 12월의 짧은 순간일 뿐입니다. 새 천년을 앞두고 있는 1999년 12월 달에 44.19를 기록했습니다. 1929년 9월과 1999년 12월의 카페 비율이 정점에 도달한 직후 주식시장이 장관을 이루는 방식으로 폭락을 했습니다. 요컨대 현재 카페 비율을 기준으로 S&P 500은 이제 역사적 평균 비용의 2배를 훨씬 넘었습니다. 나스닥과 다우존스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도 모두 S&P 500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내 총생산 대비 시가총액의 비율 즉 버핏 지표는 전체 주식시장이 상당히 과대평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이 비율이 약 209.5%입니다. 공정하게 평가된 시장은 98에서 119% 사이의 비율이고 141% 이상이면 상당히 과대평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분명히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것은 확실히 손해를 보는 방법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에 따르면 지금 미국의 주요 주식시장 지수를 매수하는 것은 고점 매수가 될 것입니다. 버핏 인디케이터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지난 닷컴 거품 붕괴 직전에 주식시장이 역사적 평균보다 68%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7%까지 올라 있습니다. 붕괴가 임박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닙니다. 투자를 도박으로 생각하지 않는 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공적인 QQQ 같은 장기 인덱스 펀드 투자는 시장 지수가 저렴할 때 매수하는 것입니다. 카페 비율이 15 미만이거나 버핏 지표가 76 미만일 때입니다. 카페 비율과 버핏 지표에 따르면 미국 주식시장은 현재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연준의 신용 펌핑에 의해서 계속해서 위험할 정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제 테이퍼링은 한동안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새해가 시작되면서 주요 미국 주식시장 지수가 엄청난 폭락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신의 모든 주식을 팔아야 하고 100% 현금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이 보유한 자산의 신중한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022년의 메가 붕괴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통제 불능 상태에 들어가 있는 인플레이션에서 현금은 쓰레기입니다. 채권도 쓰레기입니다.
게다가 워싱턴의 어리석은 정책은 경제생활과 문명사회의 기초를 전례 없는 정밀도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공급망 중단, 노동력 부족, 에너지 부족, 식량과 비료 부족, 극심한 부의 불평등, 주식, 채권, 부동산 거품 등등 이러한 이유로 2022년은 거대한 붕괴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사실 붕괴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 지수가 얼마나 비싸든 미래의 수익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가 아무리 미미하더라도 저축과 투자 자본으로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주식시장 붕괴는 임박했을 수도 있고 임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의 거대한 붕괴는 가장 확실하게 카드에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금은 검증된 진정한 자산 보호 수단입니다. 종이달러, 부채 상품, 달러 기반 이자 및 배당금 지급, 종이 약속의 전체 영역은 거대한 붕괴 이후에 사라지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은 남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해서 금은 투자가 아닙니다. 금은 배당금이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버핏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한 애완용 바위 그 이상입니다. 특히 금은 투자가 아니라 부의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세상의 종말이 도래하는 지금과 같은 시대에 특히 금이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금이 투자가 아니라면 은은 어떨까요? 은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산업용 금속이지만 투자는 아닙니다. 그것은 하이브리드 자산 피난처입니다. 은도 금과 마찬가지로 메가 붕괴 이후에도 계속 가치가 유지될 것입니다. 금과 은이 배당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투자는 아니지만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적절하게 가져간다면 상당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금과 은 선물의 월봉 차트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금 선물의 월봉 차트입니다. 금 선물이 2015년 12월 이후에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상승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는 한 달 내내 올라서 앞으로 상승 추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계속 인플레이션이 창궐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하게 되면은 금도 이 전고점을 돌파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은 선물 월봉 차트입니다. 은 선물은 지난 2011년 이후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하다가 2020년 3월부터 또 상승 추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은 또한 인플레이션이 지속하고 미국 주식시장이 붕괴하게 되면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과 은의 적절한 매수와 매도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